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미국발 악재로 1% 내림세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장 출렁이다가 1920선을 지켜준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사흘째 매수가 이어졌고요. 한 2천억 원 정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른바 자동차주를 사들인 하루였습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분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다행히도 1920선을 지켜준 오늘장 시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금일 상당히 좀 선방을 한 하루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선방한 한국 증시입니다. 지난 전날이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920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가 금일 약간의 좀 차익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지금 이제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최근에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192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여전히 좀 있겠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일단 그런 근거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의 전략은 전날 지난주 시간에 좀 배웠었죠.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이용해서 일단 복습을 했을 때 다음 주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밀리거나 이런 부분들 미국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중국 시장을 좀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주말 저녁 편안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관심 종목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셀바이오텍과 한일위아 매수가에 다가가지 못해서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주신 매수가가 유효한지 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셀바이오텍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16,500원권역 이하에서는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질 않았습니다. 오늘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단 매수가는 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아래 꼬리를 좀 달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여전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것이고 정고정권역에서 일단은 저항을 맞고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매수를 했던 물량들에 비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물량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충분히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6,500원권역 이하가 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일 이화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일 이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박스권역에 있는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추세는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입니다.
이 종목을 제안을 해드렸을 때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중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박스권역에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등락을 거듭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바로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상승을 좀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되더라도 일단은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7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자동차 섹터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충분한 모멘텀, 즉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AS 종목 받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제일기획과 삼성정밀화학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현재 두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가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이 두 종목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제일기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아마 손절가를 이탈했었을 겁니다. 24,0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종가가 24,0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AS를 해드렸을 때 23,600원 정도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2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반등 시도,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25,100원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가권역까지 올라와 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존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도 마찬가지죠. 삼성정밀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박스 하단권역을 이탈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박스권역에서 현재 매물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물소화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N자형의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즉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그대로 보유로 관점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 접근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줄 때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함께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충분히 관심 갖고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님, 제일기획은 손절가 24,000원, 장중에 터치만 해도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무래도 종가 기준으로 좀 잡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래꼴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요. 24,000원을 종가 기준으로만 유지가 된다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기획은 종가 기준 24,000원 이탈 시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조금 더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요?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YG1입니다. YG1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차트입니다. 5분봉이고요. 그리고 10분봉, 30분봉, 1봉입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일단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기준점으로 잡아드렸던 부분들이 242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42평을 안착해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240을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0분봉상의 242평은 1봉상의 21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금일, 일단 21선을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배열권역, 즉 이격을 좁혀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일단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기술적인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면 수급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 최근에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 즉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험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들이 다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악성 매물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YGO를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계 섹터라든가 피팅 업체들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YG원 상당히 좀 실적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절삭공구상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기업도 지분 투자를 해 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3,850원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우선 저 매수 포인트는요, 13,650원 이하 권역을 분할 매수 포인트로, 일단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 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8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닿지 못해서 매수하지 못했던 셀바이오텍과 또 한일유아, 이번에 추천해주신 YG원까지 관심 종목 3가지 설정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정재훈 멘토의 알찬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디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 분석 매매 기법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 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 한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목표치 분석 방법에 대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 좀 복습을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까지 곁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치를 분석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일단 목표치를 분석하는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맹신은 금물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목표가가 왔다라면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자리대가 꼭 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은 금물이다. 그리고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도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시장과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들을 하시고요. 하나의 또 다른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캔들이라든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전고점 부분들과 전저점 부분들, 각각의 지지와 저항대가 각각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근데 목표치를 분석하는 부분들은, 즉 저항대가 어디가 되느냐, 이 부분들이 목표치, 즉 팔아야 될 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라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 부분들인가, 이 부분들을 예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유추를 해보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비율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든가 목표치를 잡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과 그 다음에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법, 이 두 가지는 오늘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던 지지 라인대를 보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10,000원에서요, 20,000원까지 10,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38.2%, 그리고 50%, 61.8%의 조정대를 받는다라는 분을 기억하실 거고요. 38.2%의 조정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엔 50% 조정. 50% 조정이 받게 된다면 이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N자형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61.8%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약한 부분들이다.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50% 조정을 받았을 때, 즉 이 자리대가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승폭은 1차 목표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의 1.618배, 0.382배부터 시작해서 0.618배, 1.382배, 1.5배, 1.618배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칠판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과 저항라인대를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1876포인트짜리, 즉 38.2%의 지지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4거래일째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 상승폭의 38.2%의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그 자리대를 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흐름, 즉 194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1875포인트짜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618 지점인 1840포인트대까지도 조정을 좀 염두를 해주자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을 먼저 보고요. 자, 최근에 다시 바닥을 형성됐던 자리가 1876포인트대입니다. 근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자, 192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로 쭉 한번 거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조정대가 약 1906포인트나 1900포인트, 1894포인트 이 자리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1906포인트 38.2, 50%, 61.8%의 조정대입니다. 지지 라인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1900포인트, 즉 50% 지지 라인대를 좀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현재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0%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가망성이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나서 넘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목표치를 잡는 방법을 피보나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목표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딱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1차 목표치는 1936포인트, 2차 목표치는 1944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전략을 좀 보게 된다면 1933포인트, 36포인트와 1940포인트 이 자리대가 피보나치 조정대로 놓고 봤을 때의 목표치다라는 부분들까지 아마도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음 주에 대응을 해봐야 될 전략이라든가 이 부분들, 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 때는요, 한 번도 활용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즉, 차트라는 거는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이 다 똑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피보나치 조정 때도 똑같습니다.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이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을 보게 된다면 좀 길게 볼 수 있고, 분봉으로 보게 된다면 짧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보시고, 일단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입니다. 지금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참 반가운 영어가 보일 겁니다. 즉,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N자형의 영문이 좀 들어가 있죠. 항상 주식의 기본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의 기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N자형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파벳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N값이 나올 수가 있고요. E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V값, 그 다음에 2E값, NT값, 상당히 많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추 목표치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부분들을 아는 것보다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것들만 놓고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치를 먼저 잡는 데는 N자형의 목표치를 잡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점이 10,0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대가 20,0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했다면 지금 이 폭은 10,000원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가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17,000원이다 라고 했다면 17,000원이다 라고 했다면 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이 자리대에서 이 상승폭만큼 더해주면 그게 목표치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저점이 17,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하기 10,000원을 해주게 된다면 이 자리대의 목표치는 약 27,000원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난 부분들은요, 이러한 마디에 대한 분석 방법들이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N자형의 목표치를 다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근이 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이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디의 목표치를 따져보니까 약 18,000원 정도가 나와요. 18,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을 보니까 17,500원 정도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해주고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절반 매도합니다. 절반을 매도를 해버리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18,000원까지 끌고 간다거나 그 추이를 한번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이 자리대나 18,000원이나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그 판단에 나머지 물량까지 싹 다 차익 실현합니다. 즉 목표치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꼭 그 자리대까지는 가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목표치가 왔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죽느냐 이 부분들도 아닙니다.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일단은 쉬어가야 된다. 즉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거기서는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수급,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전 고점과 전 저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일단 HTS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E입니다. E. 영어죠. 영어의 E 값입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간에 주식을 강의하는 시간에 영어를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주식을 하려면 적어도 영어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뭐 N이라든가 E값, 뭐 V 이 정도는 좀 알아야 그래도 주식을 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벳 모르시는 분들은 꼭 기억들을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값은요 어느 정도의 똑같이 그림을 좀 그려놨을 겁니다. 자, 빨간색 칠선으로 지금 현재 이 모양새를 그려놨을 겁니다. 즉 주가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가인데요. 지금 주가가 어느 틀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양새가 나타나다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상승을 한다라고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승, 처음에 상승을 했던 가격, 이 폭만큼 그 위에다가 얹어서 더해가지고 목표치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거를 선으로 연결을 해서 보게 된다면 이 값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기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상승을 해놓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이죠. 박스권역인데 크게 보게 되면 박스권역이지만 작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마디에 대한 부분들이 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이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값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N값은 이 값보다 상승에 대한 폭이 좀 더 작다라는 얘기예요. 즉, 목표가를 잡는 우선순위는 이 값이 가장 큰 부분들, 그리고 N값을 목표치로 잡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V값이 안 나오느냐? 이 V값은 거의 활용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V값 같은 경우는 거의 N값과도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값은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이게 V값입니다. 이게 V값인데요. 약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N값이나 E값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같은 방향에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승폭, 가격폭만큼의 목표치를 갖다 붙였어요. 즉, N자형은 이 상승폭만큼 바닥에서 폭을 갖다 붙인 게 N값이었죠. 그리고 E값도 마찬가지로 이 폭만큼 움직인 폭을 갖다 붙인 게 E값이었습니다. 근데 V값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한 차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조정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시장이 참 징그럽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안 가요. 계속 눈치 보기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질질질질질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저점 이탈은 없이 계속적으로 넘어갑니다. 상승폭을 조금씩 넘어가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때 이용하는 방법이 V값을 활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N자형 같은 경우는 급하게 조정을 받고 나서 빠른 상황 속으로 일단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이 V값 같은 경우는 이 상승폭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정폭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조정폭을 활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숫자를 써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10,000원이었습니다. 바닥이 10,000원이었고요. 20,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은 자리대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러면 이 폭은 약 5,000원 정도가 빠진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이 자리대가 5,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목표치는 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하락폭을 갖다가 붙이면 이게 V값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즉, 이 V값의 목표치는 약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25,000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15,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5,000원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이 2만원이에요. 근데 2만원을 넘어가니까 이 하락폭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즉, V값으로 해도 2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 N자형으로 해도 25,000원의 목표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V값이나 아니면 N값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고 이 부분들을 현재 구분하기 위해서 V값이라는 걸 좀 따져놓고 보는 거고 N값이라는 걸 따져놓고 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분석법, 즉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치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모든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활용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모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HTS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이 좀 이상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일단 저희들 좀 세계적으로 좀 놀아보자고요. 일단 중국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오늘 주문 실수가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주문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윗꼬리를 길게, 정말 엄청나게 길게 달고 음봉 마감했어요. 그것도 0.6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들이요. 왜 하필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했을까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요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 이 목표치가 바로 요 자리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신기할 정도로. 자, 여기서 그럼 피보나치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쭉 보게 된다면, 자, 보십시오. 50%의 조정을 받고 나니까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더라. 그리고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하더라. 목표치가 차니까, 목표치가 찼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까지 나왔습니다. 목표치가 찼습니다.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겠죠? 자, 이런 거와 똑같이 지금 현재 마디에 대한 목표치는 다 똑같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컴퓨터를 일단 방송을 끝나고 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 자리입니다. 근데 주문 실수를 했는데 이 자리대까지 어떻게 쳐올렸는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신기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와서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들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바닥을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격 그대로 갖다 붙이니까 이 자리대가 바로 매도 자리대더라. 매도 자리대가 나오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이가 아니라 선물이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된다면 38.2%의 조정을 받고 한 차례 더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승 N자형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따져보고 난 이후에 이 값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따져놓고 보시면 편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대까지 박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만큼 다시 그대로 위에 갖다 올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짜리다. 즉
지금 현재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알파벳 E자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 값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V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자리대에서 묘폭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 자리대가 바로 목표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V값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목표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얼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고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고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폭만큼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때의 목표치는 약 256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즉, 이 상승을 이 값으로만 보게 된다면 이 N값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값은 N값보다 더 목표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N값, 그리고 이 자리대가 이 값. 그렇게 된다면 약 256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지수는 약 256포인트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들까지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들이죠. 다음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군들을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송에 좀 집중을 하시고 많이들 봐달라라는 부분들,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만큼 전문가들 나와서 시황 얘기해주고 좋은 종목 추천해주고 이런 방송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얘가 보면 이제 화면이 딱 보이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즉 상승 N자로 상승을 하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하락 N자로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좀 보죠. 수급 부분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뭐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평균 단가가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는 되진 않겠구나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기관들 얘네들을 손절 안 하게 된다면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뭐 얘네들 올리려면은 매수를 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전고점 자리대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지지가 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분봉 미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아까와 좀 비슷하죠? 240, 240, 240 이동평균선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다.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14,900원에 끝났습니다. 14,900원에 끝났는데요. 매수 포인트는요, 조금 눌러주면 14,500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17,0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17,000원을 좀 제시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부분들이 있냐면 일단 정고점권역이기도 합니다. 정고점권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의 자리를 하고 있는 이 자리대죠. 이 자리대, 이 박스권역에서 이 값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17,000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 조금 더 러프하게 좀 잡아드렸어요. 61선 부근입니다. 13,7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할 건데요. 여기서도 응용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지면 이 자리대에선 지지를 해주겠구나라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이탈이 되나 안 되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알파벳은 다 끝났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난해한 부분들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영어로 했던 부분들이나 피보나치 조형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라면 직접 그어보고 직접 해보고 하면은 금방 되는데요. 이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직접 생각도 해봐야 되고 갖다 붙여도 봐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지금 수렴형이죠. 삼각 수렴형입니다. 삼각 수렴형인데요. 대칭돼 있죠. 그래서 대칭 삼각형 수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어느 정도 고점권역까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탈이 되는 포인트냐, 이탈이 되지 않는 포인트냐. 가격적인 전략, 가격까지 써갖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승을 했을 때가 지금 현재 이 자리대가 10,000원입니다. 이 자리대가 20,000원이에요. 자, 넘어서는 자리대가 예를 들어서 18,000원이다 라고 했다면 돌파를 했을 때는 따라서 매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되 목표치는 18,000원에서 시작됩니다. 즉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10,000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18,000원에 플러스 10,000원 더하면 목표치는 28,000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N자 마디 이런 단순한 부분들까지 모아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지어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만약에 윗자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목표치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대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거에서 상승을 했던 이 상승 N자 부분들을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이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대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해도 이 폭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 이 부분들도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지연의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은 좁은 작은 것들을 모아서 추세를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가장 단순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N자형의 마디를 확실하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폭만큼 갖다 붙이고
저점을 이탈했으면 빠진 폭만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지금 밀려버리게 된다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와서 하락 추세대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좀 빠져서 이 추세대가 하나가 더 나오겠죠. 중간 추세대가.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 방법이 상당히 일단 복잡한 부분들보다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상승 삼각형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상승을 해주고 이 시점, 지금 이제 추세를 시작한 이 부분들에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상승 추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왔어요. 이 부분만큼 밀려 내려온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N자 마디와 E값과 V값과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추세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들만 보게 된다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지워놓고 차트다라고 좀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자형 넘어가게 되면 그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값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거. 즉, 전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까지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 삼각형뿐만 아니라 하락 삼각형까지도 똑같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림을 좀 보면서 활용을 해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꼭 연습들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일요일날 저녁 11시에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멘토가 코롱 머티리얼과 또 YG1 관심 종목 두 종목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열정적인 강의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력 있는 샘플러스 멘토들의 무료 전문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